네,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이창식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무역 협정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 합니다. 드디어 협상 시작한 지 30개월 만에 타결이 됐으니까요. 꽤 적잖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자, 이제 미국 또 유럽연합하고 중국까지 해서 이 세계 3대 경제권과 이제 FTA를 맺게 됐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내용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제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004년 9월부터 지금 시작된 한중 FTA 10년 만에 어제 타결을 했습니다. GDP 규모로는 그 2위인 중국과 15위인 우리나라가 FTA 체결을 맺었고요. 신흥국으로는 상당 그 최대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번 FTA가 가지는 좀 의미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주도적인 배타적 경제 블록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좀 폐쇄적이었던 중국 시장에 좀 더 그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영향들은 좀 직접적인 부분들은 일단 내후년 정도에 점진적으로 나타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상되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봤을 때 GDP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쪽의 내용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 일단 관세 효과로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약 한 6조 원 정도 연간 그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5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GDP로는 약 0.92%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세율 인하 정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 GDP 같은 경우에도 최대 1.25%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 2.28% 이상 그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문별로 봤을 때 농수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좀 그 농수산물 30% 정도가 양호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0.84% 감소율 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하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 각각 0.92%, 1.56% 정도 증가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FTA 같은 경우에는 자국 산업 보호에 좀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라든지 굴삭기, 그다음에 주요 화학 제품들이 양호에서 좀 제외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 수혜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도 일단 그 대중국 수출이라든지 확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진행은 될 것 같고요. 또 비교 우위 산업인 제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좀 수혜들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니 해도 우리나라의 핵심 사업은 IT라든가 자동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중국 측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자동차 부분은 이제 제외가 됐고 우리 측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쌀이라든가 그러니까 주요 농축산물에서 제외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제조업 내에서 들여다본다면은 수혜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양대축인 제조업,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됐습니다. 완성차는 일단 제외가 됐고요. 통신기기나 디스플레이 같은 그 IT 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서의 관세율이 1% 미만입니다. 따라서 FTA에 따른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같은 경우가 만약에 또 포함됐다 하더라도 영향은 좀 미미한 것이 워낙 지금 그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 이미 생산 공장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매법인 같은 경우에도 사업 거점 이미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FTA로 인한 영향들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장의 어떤 수혜 업종을 좀 골라보도록 하죠.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추가적인 판매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국과의 비교 관세들 좀 감안해서 보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했던 게 자동차 부품주하고 운송업종입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이 이제 양호 품목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지난 어제 같은 경우에 증시에서 좀 상승했다가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부품주가 지금 양호에서 제외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영향 파악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실제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12% 정도가 중국 관련한 그 비중입니다. 따라서 FTA 체결 효과는 좀 상당히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운 관련으로도 가장 많은 수송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요. 예. 항공화물 역시 물량이 최근에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혜 업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항공, 또 운송 뭐 예. 이쪽으로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번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종도 분명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1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좀 있을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섬유 의복이라든지 생활용품 이런 것들에 좀 피해를 볼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물론 한국의 그 고가 섬유라든지 의복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저가 브랜드라든지 국내 SPA 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가격 경쟁력에 뒤처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용품의 경우에도 이미 FTA 체결 이전에 중국산 저가 생활용품들이 네.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그 체결 이후에 추가적인 좀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활용품 경우에도 근데 예외는 있는데요.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지금 관세율이 6.5에서 10% 정도 차지를 하는 상당히 고관세 적용을 받는 품목인데 네. 관세 철폐를 했을 때 현직 가격에서 좀 가격 경쟁력 좀 더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현지에서 생산하는 브랜드나 아니면 OEM 업체보다는 직수출에 좀 집중하는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업체가 좀 수혜를 받을 걸로 이렇게 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그밖에도 직수철하는 최근에 그 중국 관련한 소비주들 예. 좀 선별적으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섬유의복 생활용품에 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 생활용품 중에서는 좀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특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은 오히려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외에 다른 업종들은 어떤 혜택과 피해를 또 예상할 수 있을까? 또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오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일단 정유, 네. 뭐 화학, 건설 이런 업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좀 영향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데요. 실제로 한국 건설업체들의 대중 건설 수준은 2008년도에 약 2조 원. 이었던 게 2013년도에 5천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따라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철강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에서 지금 공급 과잉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매우 낮거나 네.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좀 수혜는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이 지금 정유화학 업계 같은 경우 좀 기대감이 상당히 그 수혜를 볼 걸로 높았었는데요. 네. 일단 정유화학 쪽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생산 석유 제품의 18%, 그다음에 석유 화학 제품의 45%가 중국에 수출이 됩니다. 따라서 뭐 관세율 같은 경우에도 5.5에서 6.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폴리에스테로 원료인 그 파라자일렌 같은 경우가 이미 제외가 됐고요. 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그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 같은 경우에도 10년 내에 관세 철폐 품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정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같은 경우가 15년 내에 양업 품목으로 좀 제한으로 묶이다 보니까 정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그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하는 부분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운송업종이라든지 기타 그러니까 생활용품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일부 업종들 중심으로 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종목들로 좀 선별적인 투자가 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 업종 내에서도 분명 좀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군요.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너그클럽의 이창식 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연구님 감사합니다. 네.